우리나라는 그런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중국 기업이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LG엔솔 같은 곳이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이르지만 우주의 기운이 살짝 몰리고 있는 느낌? 재밌게 표현하자면 좀 도와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가 좀 이제 확 들어올 수 있었던 삼성이 뜰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이제 미국이 그때 잘 나가던 일본을 때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배터리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도 조금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테슬라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ESS가 확실히 최근에 AI 관련 테마로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M7 중에 딱 두 개의 기업이 이탈이 됐었어요. 테슬라와 애플.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방송 나와서 지금 M7 중에 딴 거 말고 차라리 애플이랑 테슬라를 사셔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 지금 애플이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테슬라는 지금 아직까지 치킨 게임 중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중장기 전략이 좋고 애플은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 왜?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는데 삼성 갤럭시 S24 봐라. AI 넣었더니 얼마나 잘 팔렸냐. 애플 넣을 거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애플 말씀드렸는데 애플 떴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도 좀 최근에 떴습니다. 이게 뜬 이유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아이폰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ESS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도량이 나쁘지 않네. 전기차 판매량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걱정은 이만큼 했는데 사실은 요만큼 하면 됐던 거였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테슬라 너무 많은 증권사들이 욕을 합니다. 너무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이제 너무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분 테슬라에 대해서 아신 지 얼마 안 된 분이구나. 테슬라 한 6, 7년 전부터 이제 관심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테슬라는 주가만 올라가잖아요. 주가만 올라가면은 얘는 버블이다 그랬어요. 주가만 올라가면 얘는 버블이다. 공매도. 주가만 올라가면 버블이다. 공매도. 근데 이제 항상 일론 머스크는 뭔가 꿈에 가까운 소리를 던졌죠. 꿈에 가까운 소리를 던지니까 시장이 아 제 제정신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매도를 계속 포지션 취했었는데 그 꿈에 가까운 걸 계속 일론 머스크는 만들잖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나사도 못하던 걸 했잖아요. 스페이스X가 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에 거 날리고 밑에 거 다시 돌아와가지고 착지하는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현실화시키는 데는 진짜 일론 머스크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을 이제 충족시켜주면서 공매도를 이겨버리면서 쇼커버링을 치면서 계속 주가가 이제 올라온 게 사실 테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심지어 공장이 디폴트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기업이었었어요. 그런 과거의 얘기를 모르신 상태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비판을 받는 거 가지고 너무 많이 비판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비판받는 강도로 봤을 때는 사실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 좀 보여주니까.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는 로봇 관련 물론 이제 로보택시 데이가 좀 뒤로 미뤄졌죠. 근데 왜 미뤄졌을까? 이게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디자인을 바꾼대요. 디자인을. 그래서 디자인 바꾼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죠?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 뭐 한 2달 딜레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매수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가요? 전 계속 오케이. 전 저 밑에서부터 계속 오케이. M7 빠져가지고 테슬라 이게 비판 받을 계속 오케이. 여전히 오케이.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는 어쨌든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로보택시, 전기차, ESS, 뭐 아니면 스페이스X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또 공매도 이기고 숏스퀴즈로 주가 한번 또 뜨면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갈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 발언이 전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은 이제 로비스트라는 게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나라예요.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든가 뭐 기업을 상대로 로비한다든가 그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나라인데 이건 사실 전 대놓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로비한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금액이 있었나 싶어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4,500만 달러를 그것도 매달 7, 8, 9, 10, 4개월을 600억이라 쳐도 600 한 2, 30억 될 텐데 600억이라 쳐도 이제 거의 4개월이면 2,500억 이상 2,500억 가까이를 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두 분의 니즈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선거자금을 그동안 이제 큰손 선거자금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정말 큰 손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슈퍼팩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대로 이제 정치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진짜 한번 해볼 수 있는 돈도 이제 실탄도 마련됐겠다. 진짜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름에 따라서 이제 사업가인 트럼프도 나한테 이렇게 많은 정치자금을 주니까 인풋이 있어? 나도 아웃풋 줄게. 일론 머스크 전기차?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문으로 쓰겠다. 이제 고문으로 써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로비가 거의 대놓고 한 로비가 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를 트럼프가 죽이진 않을 것이다. 절대 죽일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든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겠지. 그러면은 중국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랑 치킨 게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런 거 치면. 이후에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거의 중국이 수출하는 유일한 지역이죠. 거의 중국이 수출한 유일한 유럽 지역이 유일하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생각해도 너무 보조금을 많이 그러니까 유럽 하면은 정말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 국가잖아요. 내연기관차의 거의 강자잖아요. 뭐 포르쉐, BMW 다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내연기관차들이 자기 갑자기 중국에서 와가지고 전기차를 판매해버리니까 자동차 시장에 이게 뭔가 좀 굉장히 흐트러졌다 생각하는 거죠. 벼르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로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게 된 건데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런 흐름 하나 자체도 중국의 이제 숨통을 조금 조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워낙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산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냥 모든 제품의 생산을 다 늘려버렸어요. 모든 제품. 그래서 이걸 해외로 밀어내기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면 여러분 갑자기 알리바바, 테무 이런 광고가 갑자기 최근에 확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이제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생산을 늘려서 이걸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해버린 거죠. 완전 후려치기로. 왜 이게 또 이걸 알 수 있냐면 원래 1분기는 컨테이너선들 비수기예요. 컨테이너선들이 1분기 때 별로 이제 수요가 없거든요. 근데 2분기 때부터 수요가 이어지는데 1분기 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확 올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기업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해외로 수출하려면은 비행기를 못 타니까 배로 해야 되잖아요. 컨테이너선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출로 다 배로 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부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확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2분기 때부터 필요한 기업들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컨테이너선을 미리 좀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미국이 트럼프가 돼버리고 유럽이 관세를 때려버리고 그러면은 애매한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 경기가 지금 살아나려 노력은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그렇게 해야죠. 워낙 내연기관차의 강자들만 모아놓은 국가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자국 산업 보호가 안 되죠.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이건 보호무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전기차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이 잘하는 게 막 고래들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래 싸움에 끼어들면 등이 터져요. 우리나라가 새우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어쨌든 걔들끼리 막 싸울 때 우리나라가 거기 참전을 하면 등이 터지는데 참전은 안 하고요. 되게 잘 피해서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 판매량도 늘고 있고 그게 오히려 주가에 좀 되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뭐 자동차 판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중국 기업이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LG엔솔 같은 곳이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이르지만 우주의 기운이 살짝 몰리고 있는 느낌? 재밌게 표현하자면 좀 도와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가 좀 이제 확 들어올 수 있었던 삼성이 뜰 수 있었던 이제 이유도 사실 이제 미국이 그때 잘 나가던 일본을 때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배터리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도 조금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근데 문제 퀄리티죠. 이렇다 해서 우리 중국처럼 막 싸게 가면 안 되고 퀄리티를 잘 만들어서 결국 이제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가야지 이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좀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 봐요. 근데 아쉬운 거는 자동차 기업은 잘 나가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주가가 되게 애매해요. 최근에 뭐 리콜 관련 얘기 결국 이제 품질로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예전보다는 이미지가 달라졌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 이랬을 때 이런 이유가 결국은 품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달라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퀄리티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만 잘 되면 뭐 지금처럼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중저가 전기차가 나오는데 판매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우리나라 중저가를 하는 기업 뭐 자동차에도 다 LFP를 넣죠. LFP를 넣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LFP 말고 일반 뭐 삼원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일반 배터리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쯤 되면은 일반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가격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경쟁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나 뭐 전기차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뷰는 좋아요. 저는 투자해야 된다 봅니다. 전기차 캐즘 상황과 언제 극복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 캐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름 보면은 일반적으로 확 이제 더 붐이 일기 전에 잠깐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하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잠깐 정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이 되게 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잠깐 쉬어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간의 이 치킨 게임이 거의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우리가 눈에 띄게 딱 극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2025년쯤 오지 않을까. 하지만 투자는 미리 해야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어려워요. 매일매일 어렵고 이제 힘드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피로도가 되게 높으실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최근에 2차 전지가 핫할 때 들어오셨거나 투자 경력이 그렇게 10년 안쪽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드심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10년이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에이 뭐 이런 거 일상이지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장이었고 한 번도 이제 쉽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는 게 예전에 저도 주식 초보 때 쉬었어요. 주식 초보 때 쉬었는데 그때 이후로 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무뎌질 필요가 있어요. 무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자주 보지 마시라는 얘기죠. 너무 자주 보시면 오히려 그게 내 멘탈 관리에 굉장히 해가 될 거고 앞으로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법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이제 이쁜 진주목걸이라도 그걸 사람이 끼느냐 돼지한테 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기업도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거지만 매일매일이 불안해하면은 그런 수익을 얻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좀 무디게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지금 올해 저는 한 3분기 내 쪽으로 이제 조정이 한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연말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좀 무디게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고 투자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